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민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스터디 주제는 Information Retrieval Matrix입니다. Information Retrieval Matrix는 검색된 상위 n개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릴리번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검색한 결과 값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오더 어웨어 매트릭스가 있고, 이것은 검색 결과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방법이며,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더 어웨어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MRR, AP, MAP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레이디드 릴리번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이디드 릴리번스는 검색한 결과 값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CG, DCG, NDCG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평가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MRR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기준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결과 중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 있는 결과가 최상위에 있는지를 평가할 때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결과 중에 관련 있는 첫 번째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여러 개의 관련 결과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AP인데요. 결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상위에 있는 관련 없는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주고, 하위에 있는 관련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더 적게 주어서 관련 있는 결과가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는 평점 같은 경우는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MAP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NDCG인데요.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다양한 관련도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고, 정교화를 시킨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검색 쿼리의 NDCG 점수와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평점을 입력하는 등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도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매트릭스는 프리시전입니다. 상위 K개의 결과에서 관련성이 있는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실제 true인 것 중에 분류 모델에서 true라고 예측한 경우, 그리고 실제 false인 것 중 분류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경우 분의 실제 true인데 분류 모델에서 true라고 예측한 경우를 결과를 이제 수치화하는 공식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첫 번째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1번과 3번과 5번은 관련이 있는 검색 결과이고 2번과 4번은 관련이 없는 검색 결과입니다. 이때 프리시전을 구하게 되면 프리시전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결과 중에 첫 번째 값이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분의 1로 계산을 하여 1이 나오고, 프리시전 3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의 검색 결과 중에 2번의 검색 결과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어 0.67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모델 A와 모델 B가 보이는데요. 모델 A 같은 경우는 1, 2, 3, 4, 5의 결과 중에 1, 2, 3번만 관련이 있고,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중에 3, 4, 5만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프리시전 4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중에 1, 2, 3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분의 3으로 계산이 되어 0.7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중에 3번, 4번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4분의 2로 계산이 되어 0.5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콜 K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련 있는 결과 중에서 얼마나 관련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true인 것 중 모델에서 true라고 예측한 경우와 실제 false인 것 중 모델이 false라고 예측한 경우를 더하고 그것분에 실제 true인데 모델에서 true라고 예측을 했을 경우를 수치화시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개의 결과 중에 1번, 3번, 5번만 관련이 있는 결과로 확인이 되고요. 이때 리콜을 구하게 되면 리콜 1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있는 값 3개 중에 첫 번째 값이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0.33이 나옵니다. 리콜 3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있는 3개의 값 중에 1번, 3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0.67이라는 값이 나오고 리콜 5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관련 있는 결과 중에 1번, 3번, 5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리콜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F1 스코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을 조합평균 취한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시전 값과 리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F1 스코어를 각각 구해보면 화면에서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프리시전이 1일 경우 그러니까 리콜이 3분의 1일 경우 이거를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3분의 1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어서 0.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MRR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싱글 밸류 매트릭을 제공하지만 반환된 검색 결과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반환하고 해당 결과값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관련 결과의 순위를 역순으로 뒤집어서 총 쿼리의 개수만큼 합한 뒤 총 쿼리수로 나누게 됩니다. MRR을 계산을 하려면 먼저 RR을 구해야 하는데요. RR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올바른 관련 결과의 순위의 역수이며 범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1, 2, 3, 4, 5의 결과 중에 첫 번째 결과가 관련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걸 역순으로 취하면 이거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1, 2, 3, 4, 5의 결과 중에 5번째 있는 결과가 관련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수로 구하면 5분의 1이 되고 0.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이럴 경우에 RR은 0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MRR을 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쿼리, 두 번째 쿼리, 세 번째 쿼리를 각각 보시면 첫 번째 쿼리의 경우 5개의 결과값 중에 첫 번째 값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도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5개의 결과값 중에 두 번째 값이 결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할 경우 RR은 2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쿼리의 경우에는 5개의 결과값 중에 5번째 있는 결과값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5분의 1이 됩니다. MRR을 구해보면 앞서 구한 RR을 모두 더한 뒤 쿼리의 개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총 MRR을 구하게 되면 0.56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RR은 처음에 관련 있는 결과값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결과의 위치를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개의 관련 결과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환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MRR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A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이 선택한 모든 그라운드 트루 관련 결과값이 더 높은 순위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MRR과 달리 모든 관련 결과값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AP의 공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리얼 함수 같은 경우에는
순위 K의 결과값이 관련이 있을 경우 1을 반환해주고 관련이 없을 경우 0을 반환해주는 지표함수입니다. P함수는 프리시전 K 매트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 공식에 대입하여 결과를 보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5개의 결과값 중에 1번, 3번, 5번이 관련이 있는 결과값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프리시전을 구하면 각각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2, 5분의 3으로 관련이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1을 곱해주고 관련이 없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0을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을 관련 있는 아이템 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3으로 나눕니다. 이 경우에 최종 결과값은 0.75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시면 5개의 결과값 중에 1번, 2번, 3번의 결과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각각 프리시전은 1이 됩니다. 이때 AP를 구해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관련이 없는 값이기 때문에 0을 곱해주게 되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값에 각각 1을 곱해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것을 관련 있는 결과값의 개수인 3으로 나눠줘서 최종 AP는 1이 됩니다. 다음은 MAP입니다. MAP는 여러 개의 쿼리에서 AP를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모든 쿼리에 대한 AP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AP를 구한 후에 총 쿼리의 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MAP를 직접 구해볼 건데요. 쿼리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첫 번째 쿼리에서는 AP가 0.755가 나오고 두 번째 쿼리에서는 AP가 0.45가 나오고 세 번째 쿼리에서는 AP가 0.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MAP는 관련된 쿼리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AP를 더한 0.755, 0.45, 0.2를 더한 것을 쿼리의 개수로 나눠서 MAP는 0.4685가 됩니다. 다음은 Graded Relevanc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값에 대해 Relevant 또는 Not Relevant로 어노테이션을 다는 대신에 0부터 5까지의 척도로 관련성 등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정 쿼리에 대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5개의 결과를 제공하는 모델에서 첫 번째 결과값은 Ground Truth Annotation에 따라 관련성 점수가 3이고 두 번째 결과값은 관련성 점수가 2인 방식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면 포지션별로 관련성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K개의 결과에 대한 관련성 점수를 요약하기 위해서 총 점수를 사용합니다. 총 점수는 Cumulative Gain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G를 구해볼 건데요. 각 포지션별로 릴리번스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서 CG를 구하는 방법은 각 포지션에 있는 릴리번스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CG4를 보면 네 번째 포지션까지 값을 모두 더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포지션의 값은 3이고 두 번째 포지션의 값은 2고 세 번째 포지션의 값은 3이고 네 번째 포지션의 값은 0이기 때문에 모두 더하게 되면 8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델별로 다른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같은 CG 점수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델 1번을 보시면 포지션 1번이 좀 더 관련성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모델 2번을 보시면 포지션 1번이 2번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G를 구하게 되면 CG2를 구하게 되면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2여서 5라는 점수가 나오고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3을 해서 5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나온
그 결과값이 좀 더 높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CG로 점수를 매겼을 때는 같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항목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DC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성 점수가 높은 결과값이 더 높은 순위에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포지션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고, DCG는 로그 기반 페널티 함수를 도입하여 각 위치에서 관련성 점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페널티로 정규화된 관련성 점수의 합계를 취함으로써 DCG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에서 RELI는 관련성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log2 i 플러스 1은 페널티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서는 X축은 순위의 위치이고 Y축은 관련성 점수의 백분율입니다. 관련성 점수의 백분율은 첫 번째 위치에서 100%고 두 번째 위치에서는 63%, 세 번째 위치에서는 50%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CG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DCG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에 대한 값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계산이 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DCG 같은 경우는 저 로그분의 그 REL 함수를 각각 더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계산된 값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나온 값입니다. 이것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 그 DCG3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결과값이 3이고 두 번째가 1.2618이고 세 번째가 1.5이기 때문에 총 값을 구하게 되면 5.7618이 됩니다. DCG에는 관련 결과값의 순위가 낮을 경우 더 많은 페널티를 주는 공식도 존재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공식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공식은 화면과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그냥 REL 함수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2의 REL 승 빼기 1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DCG 같은 경우는 CG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3개의 결과가 있는 쿼리 1과 5개의 결과가 있는 쿼리 2의 경우 5개의 결과가 있는 쿼리 2에 대한 DCG 점수가 더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쿼리 1은 DCG3까지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쿼리 2 같은 경우는 5개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DCG5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3개만 놓고 보면은 결과값 3개만 놓고 보면 사실 같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쿼리 2가 쿼리 1보다 낫다, 쿼리 1이 쿼리 2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NDCG입니다. 쿼리 간의 DCG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결과값의 이상적인 순서를 사용하여 DCG 점수를 정규화하게 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DCG를 IDCG로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 DCG를 구하는 것과 IDCG를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공식에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하면 되고 NDCG는 여기서 구하게 된 DCG 값과 IDCG의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NDCG의 값을 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NDCG의 공식과 같이 DCG 점수를 IDCG 점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에 NDCG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정규화된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쿼리의 NDCG 점수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